자, 13단원으로 왔습니다. 13단원은 정적분의 응용인데, 요 단원 굉장히 중요합니다. 적분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깊이 있게 아느냐 하는 것이 이제 이 단원에서 알 수가 있죠. 물론 어려운 문제도 많이 나오고요. 자, 그 중에서 일단 여러 가지 함수의 정적분인데, 이 여러 가지 함수라는 거는 2차 함수, 3차 함수 그런 함수를 말하는 게 아니라 어떤 특징을 갖는 종류의 함수를 얘기합니다. 그 특징에 따라서 정적분 값을 쉽게 구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걸 이제 하나씩 좀 공부를 해보겠는데, 우선 우함수와 기함수의 정적분. 이 우함수, 기함수라는 용어는 사실은 고1 때 내가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그 교과서에는 안 나오지만 예전엔 이게 1학년 과정에 다 나왔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게 빠졌어. 근데 이게 알아두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어떤 거냐면요, 함수 fx가 있으면 fx나 f-x나 똑같다. 이게 무슨 말이야? x에 양수 들어가나 음수 들어가나 같다는 거지. 물론 얘가 양수고 얘가 음수라는 보장은 없고, 얘가 양수고 얘가 음수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마이너스를 붙였으니까 하나는 양수가 하나는 음수죠. 어떤 3이면 3 이런 걸 넣었을 때 f3이나 f-3이나 똑같고, f2나 f-2나 똑같고, 이런 식입니다.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될까요? y축을 기준으로 좌우 대칭으로 그려줄 수밖에 없어요. 그지? 여기 이쪽 거 들어가나 이쪽에 들어가나 0을 기준으로 똑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는 값 집어넣으면 같은 값이 나오게 돼야 되니까 이건 y축 대칭이 될 수밖에 없겠죠. 이렇게 y축 대칭인 함수를 우함수라고 합니다. 우함수의 수학적 정의는 이렇게 되는 거죠. 이 특징을 만족하는 함수. 자, 그럼 어떤 함수가 이렇게 되냐? 우리가 y축에 대해서 대칭인 함수들 뭐 있어요? 2차 함수 중에서 이런 거 있잖아. 1차항 없고 2차항과 상수항으로만 돼 있는 거. 상수항 없어도 사실 그만이고, 이런 것들이죠. 그리고 4차 함수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근데 4차 함수 중에서 이런 형태로 돼 있어야 돼요. 뭐냐? 4차항, 2차항, 상수항. 왜 얘네들이 우함수가 됩니까?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집어넣어 봤자 원래 함수하고 똑같죠. 그래서 그렇습니다. 자, 그럼 기함수는 뭐냐? fx에 대해서 f-x, 즉 f 속에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넣으면 fx 값에 비해서 똑같은 게 아니라 부호가 달라지는 거, 이런 걸 얘기합니다. 자, 요거는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3을 넣었잖아? 3을 넣어서 5라고 하는 함수값이 만약에 나오는 그런 함수가 있어. 그걸 우리가 f라고 하면, 얘가 만약에 기함수면 말이야, 마이너스 3 넣으면 5 나오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 5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이게 지금. 예? 이게 지금 그 말이죠. 그럼 이 그래프는 어떻게 되냐면 반드시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 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함수는 원점 대칭이다. 우함수는 y축 대칭이었고, 기함수는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다. 그럼 어떤 함수가 이런 함수가 되냐?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넣으면 전체가 마이너스가 되는 함수이기 때문에 얘는 보통 이런 거. 자, 어때요? 아까 우함수 같은 경우에는 차수가 짝수로만 돼 있거나 상수항이거나, 이 상수항도 사실은 뒤에 x에 0승이 있는 걸로 볼 수 있거든. 그지? 이 1이잖아? 그러니까 0도 짝수잖아? 0, 2, 4 이런 짝수 차수로 돼 있는 거, 이런 것들이 우함수가 되고요. 홀수 차수로 돼 있는 것은 기함수가 됩니다. x에다가 마이너스 x를 넣어봐. 전체가 마이너스가 되지. 그지? 예. 그래서 이 특성을 만족한다는 거죠. 그리고 얘는 그래프로 그렸을 때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 된다. 이게 우함수와 기함수입니다. 자, 어떤 함수가 이제 우함수다, 기함수다 하면 이걸 가지고 우리가 정적분 값을 이 성질을 이용해서 쉽게 구할 수가 있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걸 뒤에서 이제 다뤄볼 거고요. 자, 우함수, 기함수와 관련해서 여러분이 좀 하나 알았으면 좋겠는 게, 책에 이제 이런 내용이 정리되어 있는데요. 이게 뭐냐? 우함수와 우함수를 더하고 빼면 우함수다. 이 다항함수를 가지고 얘기를 해보세요. 차수가 짝수인 것끼리 더하고 뺐다 해서 홀수 차수의 항이 나오지 않지. 그죠? 또 기함수와 기함수도 더하고 빼면은 역시 기함수가 된다. 우함수 곱하기 우함수는 우함수고, 기함수 곱하기 기함수는 역시 또 우함수다. 왜? 짝수차 곱해봤자 짝수 나오고, 그 다음에 홀수차 곱해면은 이 짝수가 나온다고. 그죠? 4차, 2차, 이 곱한다는 건 뭐야? 6차가 되죠. 이거 두 개 곱해지는 게 아니라 더해지는 겁니다. 예? 이게 지수잖아요, 지수. A의 4승 곱하기 A의 2승은 A의 6승이 되는 거. 이런 거죠. 그래서 짝수 더하면
짝수가 되기 때문에 우함수. 근데 홀수하고 홀수를 만약에 더해보세요. 그러면 짝수가 되죠. 그래서 기함수 곱하기 기함수에도 우함수가 됩니다. 근데 우함수 곱하기 기함수 하면 기함수가 돼요. 왜? 우함수는 차수가 예를 들어서 짝수, 뭐 이를테면 4, 기함수는 차수가 홀수니까 짝수 플러스 홀수가 돼서 얘는 항상 홀수 차수가 되죠.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자, 근데 우함수하고 기함수하고 섞어서 더하거나 빼면 이건 우함수 기함수다. 왜? 예를 들어서 얘는 차수가 짝수인 거고 얘는 홀수인 거다 그러면 두 개 더해지면 말이야, 차수가 짝수인 거랑 홀수인 게 섞여 나오죠. 그러면 우함수도 기함수도 아닌 그냥 뭐 일반 함수가 됩니다. 자, 책에는 안 나오지만 참고적으로 더 얘기할 것은, 만약에 우함수를 미분하잖아요? 그럼 이거 기함수 됩니다. 기함수를 미분하잖아요? 이건 우함수 돼요. 자, 좀만 생각해보면 이건 당연하다. 왜? 우함수라는 건 차수가 짝수로만 되어 있는 거라 그랬죠? 그러면 미분하면 뭐야? 차수가 하나 줄잖아. 그러면 짝수에서 하나 줄면 홀수지 뭐야. 홀수 차수의 함수가 되니까 기함수가 되는 거고요. 기함수를 미분하면 반대로 우함수가 되는 것도 마찬가지죠. 기함수가 홀수 차수로만 되어 있는데 그거를 이제 미분해서 차수가 하나씩 떨어지면은 짝수만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함수가 됩니다. 자, 그런데 우함수를 만약에 적분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함수를 적분하면 이건 기함수가 될까 우함수가 될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 원리를 이용하면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우함수라는 건 이제 차수가 다 짝수인데, 그지? 짝수인데 이게 이제 적분이 되면은 하나씩 이제 차수가 올라가니까 홀수 차수가 되죠. 그래서 이거는 기함수가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부정적분을 했을 때 이게 적분 상수가 붙잖아요. 얘는 차수가 짝수란 말이지. 지금 홀수 차수하고 짝수 차수가 섞이니까 이거는 뭐가 돼? 이거는 기함수라고 볼 수 없고 그냥 일반 함수죠. 근데 만약에 이 상수항이 0이다, 없어진다 그러면 홀수 차수만 남으니까 기함수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홀수 차수만 남으니까, 그죠? 자, 그 다음에 기함수를 정적분하면 어떻게 되냐? 기함수랑 이제 홀수 차수만 된 거죠. 그거 적분하면 부정적분해서 이제 그 원시함수를 구하면 어떻게 되냐? 이거는 이제 하나씩 올라가니까 차수가 이거는 우함수가 되겠죠. 상수, 적분상수 더해줘도 역시 우함수입니다. 자, 요런 내용은 뭐 굳이 다 외울 게 아니고요.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보면 얻어낼 수 있는 결론입니다. 자, 그럼 되시겠죠?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 한 내용을 정리를 하면요, fx가 구간 -a에서 a 사이, 그러니까 절대값은 같고 부호가 반대인 숫자들로 이루어진 구간에서는 요거일 때, 즉 우함수일 때는 어떻게 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적분은 그 y축 대칭이라는 점을 이용해서 그냥 0에서부터 a까지 적분하고 거기다 2배 해도 된다. 그럼 이러면 계산 없이 좀 편해진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건 기함수를 얘기죠. 얘기하는 거죠. f-x가 -fx가 된다는 기함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원점 대칭. 걔의 경우에는 -a부터 a까지 적분하면 그건 무조건 0이다. 왜? 원점 대칭이니까. 그림을 생각해보면 알 수 있는 얘기입니다. 자, 요거와 관련해서 뒤에 예제가 하나 나오는데 그거를 풀어보고 나서 진도를 계속 나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페이지 뒤로 먼저 한번 가보세요. 자, 필수지 1번을 보니까 다음 정적분 값을 구하라 그랬는데 이거 뭐 우리가 앞에서 공부한 대로 하면 되죠. 그런데 특히 윗끝 아래끝이 말이야, 윗끝 아래끝이 절대값은 같고 부호가 반대인 상황이잖아요. 그러면은 요걸 이제 다 분배를 해서 우리가 쓸 수가 있는데, 요거 3승은 기함수, 1승도 기함수인데 2승 제곱은 우함수죠. 그래서 우함수 기함수를 분리해서 얘네들 이거 따로, 얘네들 따로, 얘 따로 이렇게 할 수 있죠. 우리가 2x 3승 그 다음에 뭐야 플러스 3x 해가지고 얘는 -1부터 1까지 플러스 -1부터 1까지 마이너스 2x제곱, 이렇게 두 개로 나눠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여러분 어때요? 홀수 차수인 거는 원점 대칭이라고 그랬잖아. 원점 대칭 함수, 그죠? 원점 대칭으로 뭐 이런 식으로 그린단 말이야. 꼭 뭐 이렇다는 건 아닌데, 그러면 얘는 여기서처럼 윗끝 아래끝의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반대인 그런 구간에서는 말이죠,
이 아랫부분의 넓이하고 윗부분의 넓이가 같고 부호만 지금 반대인 상황이 되니까 이 적분한 것이 무조건 0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 그래서 이거는 계산해보나 마나 0이에요. 왜? 기함수인데 마이너스부터 1까지니까. 자, 그런 식으로 또 우함수도 그런 식으로 구할 수 있죠. 얘 같은 경우는 뭐야 지금 y축 대칭이잖아. y축 대칭으로 뭐 이딴 식으로 그릴 텐데요. 이거를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좌우 똑같이 이렇게 하면은 얘는 뭐야? 요 두 개가 합동인 두 개가 합쳐져야 되죠. 넓이가. 근데 이런 건 그러니까 어떻게 하자는 얘기야? 0이 되는 게 아니고 0에서부터 1까지만 얘를 적분해서 걔를 2배 하면 된다 그 말입니다. 이 0이라는 게 들어가면 적분이 쉬워지잖아. 그래서 그걸 이용하는 거지. 뭐 꼭 이렇게 바꾸지 않고 그냥 해도 되긴 합니다만 이러면 이제 계산이 좀 수월해지는 거죠. 그럼 이거 밖으로 나가서 마이너스 4 되고 x제곱만 적분하자. x제곱 적분하면 3분의 1 x 3승이다. 거기에 1, 0 들어간다. 그럼 뭐야? 1 들어간 것만 의미 있죠? 그래서 마이너스 3분의 4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거 하나의 넓이가 얼마? 3분의 2였던 거죠. 3분의 2. 이해되십니까? 예. 요거 하나가 3분의 2. 근데 이제 밑으로 있으니까 부호 붙은 부호잖아? 마이너스 3분의 2. 이거 두 개 해서 마이너스 3분의 4가 된 건데 그걸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다. 그런 말이에요. 자, 두 번째. 2번을 보면 뭐 되게 복잡해, 그지? 네, 되게 복잡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가만히 보면 복잡해 보이지만 이 안에 있는 그 함수가 둘이 똑같이 생겼어. 그러면 이걸 말하자면 마이너스 2에서부터 0까지 요 함수, 0에서부터 2까지 요 함수 똑같은 거 했으니까 이거 하나로 묶을 수 있지. 이렇게 마이너스 2부터 2까지의 요 함수로 우리가 묶어서 쓸 수 있다. 그 일단 적분 한 번만 하면 되잖아요. 여기서 두 번 따로따로 해야 될 것 같았는데 알고 보니까 한 번만 하면 돼. 게다가 마이너스 2부터 2까지야.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반대인 구간이야. 그럼 이거는 볼 것도 없이 홀수 차수인 거, 즉 기함수는 정적분 해봤자 다 없어진다는 얘기죠. 0이 돼버립니다. 이런 원리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거는 짝수 차수, 상수항도 짝수 차수라고 했어요. 요 부분만 적분하면 되는데 그것도 0에서부터 2까지만 적분해서 2배 하면 된다. 뭐를? 우함수를. 그래서 얘를 이걸로 바꿔서 합니다. 그러면 얘는 이제 적분하면은 x 3승 마이너스 x네. 거기에 뭐예요? 2 들어가고 0 들어간다. 그래서 2 곱하기, 자, 2 들어가니까 얼마입니까? 8 되고요. 요거 2 되죠. 뭐 여는 만하고. 그래서 2, 6, 12가 되는 거죠. 되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적분이 굉장히 쉬워져요. 응? 우함수, 기함수 성질을 이용하면 적분이 쉬워진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 위 끝, 아래 끝이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반대인 상황에서만 우리가 쓸 수가 있습니다. 사실 근데 그렇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 응용은 좀 할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얘가 이렇게 나오지 않고 말이야. 이를테면 뭐 이렇게 나왔다. 그럼 우함수, 기함수 전혀 못 쓰냐? 뭐 그런 건 아니고, 예를 들어서 그 여기 이제 만약에 기함수가 있잖아요. 응? 여기 이제 기함수, 우함수 섞여 있으면 이게 분리를 해서 해도 되고, 기함수가 있으면 일단 마이너스 2부터 2까지는 기함수 적분하면 0이죠. 그래서 얘를 뭘로 보면 돼? 그냥 1에서부터 2에서부터 3까지만 적분하면 된다. 기함수를 적분하면 된다. 왜? 마이너스 2부터 2까지는 어쨌든 다 0대에서 없을 테니까 2에서 3까지만 따로 하면 된다. 근데 이건 뭐 이거 계산보다 훨씬 더 간단해졌다라고 말하기가 좀 그런 거죠. 그래서 굳이 이거는 이런 경우엔 안 써도 됩니다. 그러나 윗끝 아랫끝이 이렇게 똑같을 때는 계산이 워낙 간단하기 때문에 우함수, 기함수의 성질을 써서 적분하는 것이 좋다. 그런 얘기죠. 자, 다시 앞으로 가서 이번엔 주기함수 하겠습니다. 자, 필수예제 2번. 두 다항함수 fg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런 관계를 만족한다. 자, 이 식을 딱 보고 여러분이 뭘 찾아낼 수 있어야 되는가? f에 마이너스 x가 들어가나 x가 들어가나 똑같다. 이것은 좌우 대칭, 그러니까 y축 기준으로 좌우 대칭인 우함수다. 이걸 의미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g 속에 마이너스 x가 들어가면 gx 전체의 마이너스 값으로 변한다. 얘는 기함수라는 걸 의미하는 거죠. 자, 우함수, 기함수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은 특강을 하나 따로 얘기해서 공부하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f가 우함수고 g가 기함수인데 지금 뭐 제목 자체가 우함수, 기함수의 정적분인데요.
그 우함수 기함수의 특징이 뭐냐? 이제 그 그래프의 대칭성을 가지고 생각을 해보면 되는 건데, 지금 말이죠. 0에서부터 3까지 fx를 정적분한 값이 4고, 또 똑같은 그 범위에 g를 정적분한 값이 5라고 했다. 이때 마이너스 3에서 3까지 fg의 합을 구해라 했습니다. 그럼 이건 말이죠. 우리가 정적분의 성질에 의해서 일단 이렇게 분배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마이너스 3에서 3까지 g. 근데 이렇게 해놓고 보면 g 같은 경우는 기함수기 때문에 이건 원점 대칭이란 말이죠. 원점 대칭. 원점 대칭 함수기 때문에 얘는 y축 대칭이고, 이를테면 g라는 것은 자세한 모양은 잘 모르겠지만 계략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뭐 이런 식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원점에 대해 대칭이 되는, 반드시 원점을 지나야 돼요. 이런 건데, 자, 마이너스 3에서 3까지 요 부분을 정적분을 하게 되면 이건 무조건 뭐야? 똑같은 부분이 위아래 두 개 있게 되는데, 정적분 값은 마이너스 플러스로 돼서 서로 상쇄가 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얘는 0이 된다는 거예요. 0. 요건 무조건 뭐 볼 것도 없이 얘는 0이다. 요걸 일단 먼저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얘만 구하면 되는 거죠. 얘만. 그리고 우함수의 경우에는 어떠냐? 우함수의 경우에는 좌우 대칭이기 때문에 이를테면 뭐 어떤 모양인지는 모르겠으나, 예를 들면 이제 뭐 이런 거죠. 이런 거. 좌우 대칭으로 이런 거. 자, 이런 것을 마이너스 3에서 3까지 정적분을 한다 하면은 이 한쪽만 구해서 2배 해도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바로 뭐냐? 얘는 0이니까 없어지고, 얘는 0에서부터 3까지만 fx를 적분을 해서 그거에 2배를 해버리면 된다. 근데 0에서부터 3까지의 정적분 값은 문제에서 주어져 있단 말이죠. 우리가 굳이 f하고 g가 구체적으로 어떤 함수인지 알 필요도 없다는 거야. 그래서 얘가 지금 얼마야? 얘가 4지. 그래서 2하고 4하고 곱해서 이 전체 정적분 값은 8이다. 이렇게 구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우함수, 기함수, 대칭성을 이용해서 정적분 값을 구하면 상당히 쉽게 문제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이 예제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 그 문제 풀 때 요 성질을, 우함수, 기함수의 성질은 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야 돼요. 자, 밑에 그 유제 풀어보시고 다음으로 넘어가시기 바랍니다.